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의총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한 격론이 예상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난 처음에 공취모라 그래서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현 시간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약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 여기선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계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제가 또 반문을 했습니다. 절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 가지고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장동혁 성토회장을 우려한 걸까요? 지도부는 당명 개정 보류에 대한 설명에만 1시간을 넘게 쓴 건데요. 이미 어제 결론이 나온 사안이었죠.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당명 개정은 선거 이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 끝에 변화와 쇄신을 앞세우며 간판까지 지운 국민의힘. 하지만 당명도 의총 논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뵙고 또 지금 제 양쪽에 계시는 네 분의 패널도 오랜만에 뵙는데 2주 동안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방송하고 나서 다시 정치권을 들여다보니까 발전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약 3시간 만에 끝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 일부 의원들은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대표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거수기로 만들지 말고 비밀투표를 한번 물어보자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요.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안 뒀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 어떤 주제보다도 내란 수계 범인 윤석열과 우리 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은 현재로서는 저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틀막 의총과 다름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예. 성토가 나올 줄 알았더니 별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토 자체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틀을 제공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조은희 의원의 입틀막이라는 것이 여러 의원들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의원총회가 기본적으로 비공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한 것은 이제 그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네 분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의 한결같이 얘기를 한 게 기본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이 당명을 6.3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라고 결정이 내린 과정, 예. 그리고 두 개 안이 올라간 과정 이런 것들을 무려 1시간 한 10분 정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의원들이 그것은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현안 갖고 얘기를 하자라고 몇 분들이 손을 들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행정 통합 문제, 이른바 충남 대전시 이 문제가 또 상당 기간 또 이렇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 또 3대 악법에 따른 전략, 이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죠. 조경태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권영진 의원, 세 번째가 바로 윤상현 의원이 가까스로 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 당대표 퇴진을 거론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당의 노선은 당대표 혼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윤 어게인 뭐 이런 것을 노선을 바로 의총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예. 의총에서 토론이 이어진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당원 토론을 해서 바로 지금과 같은 장동혁 대표의
저 노선이 당원들에게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중심 내용을 세 분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 없이 1시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3시간 한 10분 정도의 네. 난상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두 가지 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 뭐 대환과 미래라든가 이런 그 정투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이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아침에 회의 결과를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석자 4명에게 복수 취재를 지금 하시고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을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러니까 윤석열 1심이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 반응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첫 의원총회였기 때문에 뭔가 성토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문제가 있지만요.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의원들도 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의제로조차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거 이른바 우리 민주주의 이론에서 이걸 난 디시전, 비결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의제조차 삼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내용들을 내 마음대로 비공식적으로 결정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독재의 가장 지능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고 회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작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퇴진 등을 걸면서 네.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앞서 조은희 의원이 이야기했던 비밀 투표하자라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고 또는 낯서기 부담스러울 때는 비밀 투표를 하면은 자기 의견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저도 일부 의원들한테 듣습니다만은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전륜을 하고 싶은데 이른바 이 전환길 등 윤호개인 세력이 두려워서 말을 못 꺼낸다. 이럴 때 저는 비밀 투표해서 그걸 한번 공식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감히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예.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그런 논의, 비밀 투표하자 이런 논의는 제대로 안건으로 붙여지지조차 않았습니다. 김기흥 의원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의원총회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대표 퇴진, 내려와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오늘이 딱 100일 아닙니까?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장을 바꾸는 게 과연 맞느냐. 사실 비대위 체제로 갔을 때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으로 누굴 하느냐 했을 때 민주적 어떤 정당성이나 마땅히 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과한 비판이고 사실 이 문제가 소위 말해서 칼로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계엄과 탄핵 거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분들의 방식대로 갔을 때 과연 그게 최선이나 차선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요. 1심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사법부 1심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존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냈으면 좋겠는데 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그게 과하게 불거지면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비춰진 면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달라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장 대표 발언은 잠시 후에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기현 의원님. 네. 이런 의사소통 체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권한은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으니까 잡음이 있어도 버티면 장동혁 대표 뜻대로 되는 거야 이런 계산이 깔린 걸까요? 그런 계산 플러스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예. 어차피 수용될 가능성도 있고 없다는 일종의 자포자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한편에는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로도 보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극단적, 독단적 그 당 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바꿀 만한 정도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각자가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정치적 그 생존 방식을 도모하고 있는 당이구나라는 게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졌다고 봅니다. 예. 당명 가지고 일종의 당내 필리버스터 같이 사실은 이 절연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문제 관련된 의제를 올리지 않아도 꺼내서 자연스럽게 의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조경태 의원 정도 발언을 하고 발언 기회가 없었다고 나와서 하소연 한들 그걸 보고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가 또 틀어막았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의원들이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하는구나. 일종의 윤어게인 포비아, 전환길 포비아 같은 게 당내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당이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의총에서 아마 그런 적극적인 발언을 했다면 비공개 의총이라고 하도 그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경우에 받게 될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하는 대로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그냥 따라가 보자. 이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과 절연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가 지금 국민과의 어떤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의원총회가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차피 지방선거, 국회의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상관없어. 이런 정서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의원총회가 주목받았던 건요. 지난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한 성토가 나오지 않을까 때문입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전륜 거부를 넘어서 내란 동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이 하는 행위를 전 국민이 다 봤고 전 세계가 다 봤는데 1심, 2심, 3심이라는 법적 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범이기 때문에 또 체포했던 거 아닌가요?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거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치인은 그만두시고 다시 법관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헌재 판결 그리고 1심 선고로 윤석열이 유죄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거슬러서 법적 절차에만 매달린다면 정치를 그만두시고 법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장동혁 대표의 고집이면서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의 본인 정치 행보에 이른바 윤너게인 세력이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그 세력들을 아마 그 절박하면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2.3 1년 때 혹시 장 대표가 어떤 입장 내지 않을까? 그리고 사형, 구형이 나왔을 때 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대한 타이밍이었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저 입장 나왔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나무가 이렇게 그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매듭을 져야 대나무가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큰 대형 이슈에서 매듭을 져야 다음 단계로 건강한 줄기가 자라듯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형 선고 그리고 사형 구형이요. 사형 구형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의 무기징역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매듭으로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된 국민 메시지, 국민들께서 물론 뭐 전 국민이 아닙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시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까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수치로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당 대표로서의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자연인의 무죄는 존중해 봐야 된다. 거대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한도수 총리라든가 이상민 장관의 판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란 성격으로 규정을 할 만하다 하는 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민심이라면은 민심을 향해서 메시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민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나무의 매듭을 항상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당 대표로서의 그 매듭은 짚고 넘어가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미디어 대변인이시니까 저 입장문 뭐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뭐 말렸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혼자 작성하고 결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9시 정도에 발표를 하려다가 예. 이제 10시로 미뤄졌고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입장 관련해서 조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다만 2심과 대법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다. 그 과정 속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여튼 탄핵이 됐습니다.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최종식까지는 정치권에서 좀 냉정하게 좀 보면 된다. 지금 할 일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1심 판결에 대한 의미부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영어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재판이 중지되고 나와서 재판이 아예 삭제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은 진영에 있는 유시민 작가마저도 뭐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친 것 아니냐 얘기를 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한 쪽에서는 어떤 과거에 대해서 과거조차 지우려고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지금 제1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으로 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TK 지역 외의 가능성 희박하다 이런 발언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받고 있는 인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복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상 점퍼라고 할까요? 약간 군복 색깔을 나타내는 이런 점퍼를 입어서 뭔가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복이라고 불리는 이 원조 친박 이정현 전 의원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길 때 3고 초려도 아니고 5고 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김동원 위원님. 예. 5고 초려까지 하면서 맡긴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 하는 분이 거의 없는 거는 사실이죠. 당이 잘 나갈 때도 사실은 공관위원장은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손에 피를 묻힌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것은 이 당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도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어떤 그 상징 자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분이 호남 특히 순천에서
두 번이나 선거 총선에서 이긴 재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당히 폭넓게 당 활동을 하면서 이 당 대표까지 직선으로 뽑은 당 대표까지 역임을 한 분이니까 이분의 어떤 그 상징 자산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홍보 수석을 비롯해서 이른바 박근혜의 키맨이다라는 그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이 단식 중단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 이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그거와 연결을 해서 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저렇게 군복 비슷한 걸 입고 예. 하는 것들이 오해를 왜 굳이 살까 하는 면에서는 지금 조금 걱정 어린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저것은 물론 그 본인이 어떤 메시지라든가 맺고 끊는 것을 칼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사심이 아니라 공천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공관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야상을 택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군부를 연상을 하게 된다라는 예.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공관위원장의 한마디는 그 언론의 주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야상 논란, 이것은 괜히 쓸데없는 그런 논란의 한복판에 쓸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작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이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의미로 삼으면은 이 공관위원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나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요.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상징 자산, 이것이 바로 오고초려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 예. 이것도 당연히 고려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저분을 가까이서 볼 때 사심은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총선이라든가 당직 이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 나는 마음을 비워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번 지켜보시면은 글쎄요 상당히 공천은 잘 됐다라고 하는 말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진영 의원 보시기에는 장 대표가 오고초려까지 해서 이정현 전 의원을 모시고 온 것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정현 전 의원이 홍보나 이미지, 뭐 미디어 이런 데 밝은 분이잖아요. 예. 뭐 저는 군복 입은 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즉 군인처럼 쉽게 말하면 정적들 제거할 수 있다. 예. 근데 오고초려에서 장동혁 대표가 모셨다는 것은 차도살인할 이른바 칼잡이로서 이정현 전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뭐 또 다른 분들은 갑자기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반장동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예. 현역 단체장들에 대한 압박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네. 아직 국민들 뇌리에는 그 계엄령 당시에 계엄군이 쳐들어온 그 이미지가 있는데 저렇게 야상 점퍼를 입고 테이블 가운데 앉아서 뭔가 발언하고 이런 이미지가 글쎄요. 이정현 의원 전 의원이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에 능하다고 박진영 의원은 평가했지만 이게 국민들한테 좀 잘 먹힐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외출복이 저거 한 벌밖에 없다면 그렇더라도 저거 입고 나오면 안 되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저 장면을 보고 저 계엄 사업 분위기가 그대로 떠오르는데 이렇게 누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옷을 우연히 입었다고 뭐 5만 원짜리 시장에서 산 옷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연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 내용에 그런 것들을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지옥 훈련 시키겠다, 뭐 지방 단체장들 뭐 기득권 다 배제하겠다, 사실상 막 컷오프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옷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발언의 이미지와 향후 이정현 위원장이 하게 될 공천의 어떤 방향을 하나의 어떤 일치된 의미로 전달하고자 입고 나온 옷인 건 누구나 알죠. 그게 계엄을 연상시켜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정현 위원장은 과거에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다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보면 의도한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무기징역이 1심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법원까지 봐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당에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제격인 옷을 입었다고 보고요.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이미 당경혁 대표의 입장 발표에서도 나와 있었고 공관위원장의 입장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게 뭐 이상하게 보이거나 오히려 낯설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윤 어게인이다라는 것을 공관위원장도 명확히 보였다고 봅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공천이란 것들은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분이냐 생각을 해보면 41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치인한테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해왔던 그런 경험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천위원장을 만났을 때 정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현 공천위원장은 당대표도 했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는데 당내에 이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텃밭이라고 불리는 쪽에 몰려가는 그 모양새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TK 쪽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기도 쪽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준엄한 메시지를 전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되고 특정 인물 오세훈 시장을 뭔가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이 분명한 게 전제 조건을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당 지지율보다 낮은 광역단체장들이 고민 없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질타를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당 지지율보다 높은 거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런 건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사실 정치인이 넥타이 색깔 하나도 다 메시지로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저 야상 점퍼가 초반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뭐 정책적인 공천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메시지에 또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